주황이입니다. 주황이 보호자께서는 저희 아이는 말도 못하고 서는 것도 물체를 잡고 서서 좌우로 움직일 정도라서 유치원 이후 학교 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황이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학교에 진학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학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잡으면 좋을지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우리나라 장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은 먼저는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특수학교가 있고 네 번째는 특수학교의 순회 학급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중학교까지는 모두 의무 교육에 속하고요.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은 무상 교육에 속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과정은 특수학급이 많이 생겨서 특수학급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많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의 그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성장할수록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왜 보낼까? 이것은 뭐 장애아이뿐만 아니라 그 일반 비장애형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학교에 가는 것 그냥 의무이니까 간다라는 대답이 있을 수 있고 학교 안 가면 갈 데가 없지 않냐? 남들도 다 가니까 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학교에 가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일단 학교에 가서는 교육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지식의 습득을 많이 하게 되죠. 또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감훈련도 많이 하고 사회성이 향상이 되고요. 또 일반적인 그 규범, 사회적인 규범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의 습관을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면 똑같이 당연히 학교에 갈 것인가 할 때 주로 고민할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능숙하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감각장애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만나는 걸 거부하게 된다든지 다른 아이들과 아직 그 상호작용할 단계가 아직 발달 단계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 환경과 또 병원,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던 병원 환경과 치료 환경과는 조금 더 다른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체력적으로 잘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일상생활 습관을 잘 쌓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간다는 건 일정한 시간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 한 장소에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체력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걸을 수 있다, 못 걷는다, 여러 가지 보조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기구나 도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즘은 많은 학교들이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 보조기구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학교를 결정하는 건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일상적인 그 활동을 할 때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학교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어떤 대운동이나 소운동 이런 기능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고 그 아이 자체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나 교육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학교에 왜 보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주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주황이 보호자분께서도 이런 고민들을 일단 하시는 것 자체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더 좋은 학령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황이입니다. 주황이 보호자께서는 말도 못하고 사물을 정확하게 잡지도 못하고 혼자서 밥도 먹지 못합니다. 벌써 유치원 갈 나이인데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주황이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유치원에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집단 생활에서 아이에게 꼭 필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또 그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영상에서 봤을 때 아이가 움직이는 걸 참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집에서의 환경과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환경은 다르잖아요. 이제 유치원에서 집에처럼 붙잡고 일어서다가 넘어지진 않을까, 다른 아이들이 치고 다니진 않을까, 이런 안전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은 지금 자기 신체를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자기 신체의 수준 안에서 입체적인 공간에서 몸의 방향성 있게 오르고 내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피해간다든지 주변을 살핀다든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가 다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다친 상황에서 보호자분이 아이가 아프다는 걸 표현할 수 없다면 표현하는 거를 직접 반복적으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지나가다가 어디 부딪혔으면 아야 했어? 여기 아야 했어? 라고 해서 따라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손가락질로 어디서 다쳤는지도 표현할 수 있게 한다면 여러 가지 기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전에 네. 대한 교육 말씀하셨는데 가정 환경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가정은 보통 굉장히 안전하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환경인데 네. 너무 돌발 상황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당할 수 있는 어떤 불안전한 상황들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 좀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불안전한 상황들을 만들어보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상황들을 만든다기보다 어떤 물건을 잡아서 일어섰을 때는 이 물건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고, 그리고 기어 올라가는 건 알 것 같은데 내려오는 거는 앞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쪽으로 뒤로 돌아서 내려오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눈으로 보고 파악해서 이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하고 길게 연습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시네요. 주황이가 이런 연습들을 좀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교육이나 그런 활동들을 할 주황이입니다. 주황이 보호자께서는 허리 근육이 좌우측 다르게 발달하고 있어 앞으로 더 휘어지지 않게 하려면 주로 어떤 방향으로 재활을 해야 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황이의 허리 근육이 비대칭하게 발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현재 척추 측만이 눈에 띄게 진행된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측만을 방지할 수 있는 운동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일상생활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근육이 잘 발달하려면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네, 근육을 많이 써야겠죠. 네,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움직이다 보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는 자기 조직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 생명체에만 있는 특성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출발은 정자와 난자 하나의 세포가 만나는 하나의 세포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조 개의 세포로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너무너무 절묘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자기 조직화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생물들은 자기 스스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병이 깨졌어요. 컵이 깨졌어요. 그게 다시 컵이 되는 상황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인간이나 동물들은 점점 더 발달해요. 최근 코로나 사태를 봐도 코로나가 막 진화를 하죠. 변화를 하죠. 생명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더 잘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사물, 우리가 생명이 없는 물체들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육을 막 쓰면은요, 쓰면은 그 근육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긴장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근육을 잘 사용을 못하는 아이들이고요. 그 친구들이 긴장도를 높게 하려면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잘 쓰게 될까? 간혹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몸이 많이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동작은 하지 마세요. 이런 동작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세요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무언가 하지 말라는 용어가 굉장히 위축을 시키거든요. 그런 면보다는 이왕이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몸이 틀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해 주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의 용어를 써서 좀 더 아이의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네. 것들을 좀 이끌어주는 방향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저렇게 좀 저긴장형의 아이들, 근력이 많이 약한 아이들인 경우 그래도 주로 쓰는 손이나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여기를 너무 많이 써서 이러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를 좀 덜 쓰고 여기를 좀 더 쓰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앉을 때도 뭐 이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앉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쓰면서 조금 더 이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긍정적인 용어들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이올린은 왼손으로 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활을 잡죠. 그분이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서 연주하는 것과 한 번도 바이올린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연주하는 것과 누가 더 빨리 익힐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저보다는 그분이 더 빨리 익히겠죠. 그것처럼 아이가 한쪽을 많이 쓰더라도 그 기술을 익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기술을 익히게 되면은 반대쪽으로도 잘하게 되거든요. 좀 더 빨리. 그래서 물론 양쪽을 쓰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려면은 반드시 양쪽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과제를 통해서 해줘야지 오른손으로 잘하고 있는 애를 왼손으로 쓰게 하면은 이 친구는 그 활동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게 되고요. 왼손으로 하면 답답하니까 그러면 다른 전략을 찾게 되면서 그 기술이 더 발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발달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억제를 하기보다는 그쪽을 좀 더 촉진을 해주고 양쪽의 균형의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면은 양손을 꼭 같이 써야 되는 활동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그런 새로운 활동을 배우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못하는 쪽만 쓰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양쪽을 다 쓰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긍정적인 용어로 아이에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황이 보호자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집에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황이는 또 조부모님이 주 케어를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더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